45페이지. 네, 질문 없니? 그러면 넘겨서 67쪽, 63번. 자, 부식은의 부호가 다르대. 그러면 일단 누가 양수인지, 누가 음수인지는 좀 생각을 해줘야겠죠? 근데 알파, 베타에 대한 지금 언급된 얘기가 없으니까 우리 WLOG에 의해서 그냥 알파를 음수라고 잡자. 이렇게. 그러면 베타를 양수라고 잡을 수 있겠죠? 서구선 근각계수관계를 일단 쓸 것 같아. 이 첫 스타트가 되게 중요하지.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b 이렇게 썼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의 두근은 또 저렇대. 자, 두근을 꺼내보면 어떻게 돼? 알파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양수. 알파, 베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꺼낼 수 있겠네. 또 근각에서 관계를 쓰겠지? 자, 두근의 합 해볼게. 두근의 합. 근데 요놈이 일단 알파, 여기서 뭐 끌어낼 수 있는 건 요거 알파, 베타 대입밖에 없겠네. 대입하면 2b 이렇게 대입이 될 거고, 그게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3a 플러스 2b다. 일단 여기까지 얻어도 되겠죠? 해서 첫 번째 식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요 2b 사라지니까 3a다까지는 얻어낼 거예요. 맞죠? 그럼 주어진 식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 있고, 요거 연립하면 뭔가 알파 베타를 a로 표현할 수 있겠네? 보니까 그치? 자, 두 식을 더해보자. 더했더니 이 베타가 2a죠. 해서 베타 a를 얻어냈어. 베타 a 얻어냈으니까 베타 a 집어넣으면 알파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표현되겠네. 자, 아직 우리 두근의 곱은 안 썼으니까 두근 곱도 해보자. 두근의 곱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그게 일단 12b인데 그냥 뭐 집어넣어볼까? 요거 이미 다 구해놨으니까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베타에다가 a 하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에 2b 하면 6ab네 6ab 그게 얼마야 지금? 12b 여기서 a 값 결정되네. 약분하면 a가 2네 이렇게 되죠. a가 2니까 알파 베타 더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b 값은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 자,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 구해볼게. 알파는 마이너스 4, 베타는 2.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결정되겠죠?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8이니까 B값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되겠죠? 자, 그 다음. 48, 49쪽. 여기 질문 없니? 자, 50쪽, 51쪽 그러면. 72. 이거 이제 어제 풀었던 건데, 두근의 절대값비가 3대 2래요. 그럼 역시 우리는 그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결정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얘도 WLOG에 의해서 그냥 알파를 3K, 그 다음에 베타를 2K. 첫 번째 케이스가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알파는 3K, 그 다음에 베타는 이제 부호가 달라서 마이너스 2K.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근각의 관계를 각각의 케이스일 때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두 분의 합구해보면 5K 되고, 그게 n분의 5 빼기 3m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분 곱구해볼게. 6K 제곱이고, 그게 마이너스 n분의 24죠. 이거 두 식을 이제 연립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연립의 대부분은 가감 또는 이제 대입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입을 많이 쓰니까, 요 K를 대입을 하자. K를 정리를 하면 되겠죠? 5n분의 5 빼기 3n 해서 대입법 써볼게. 그래서 대입하면 6 곱하기 25n 제곱 한 다음에 5 빼기 3n의 통째 제곱 해서 요걸 이제 풀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조건이 m이 양수라는 조건도 있잖아. m이 양수. m이 양수면 요 놈이 일단 음수겠죠. 네, 그러면 k제곱이 음수니까 모순이 되겠지, 모순.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뭐 날려버리고 두 번째를 해볼게. 두 분의 합고해보면 k가 될 거고, 뭐 뒤에는 마찬가지겠죠. n분의 5 빼기 3에 그리고 두 번째 식 마이너스 6k제곱, 그게 마이너스 n분의 24다. 이거 이제 한 번만 더 정리하면 k제곱이 n분의 4다, 이렇게 정리되겠네. 그래서 요거 여기다 대입해볼게. m제곱분의 5 빼기 3m의 완전 제곱이고, 그게 n분의 4다. 일단 m은 하나 약분 쳐도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m 요따가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전개해볼게. 9m제곱 마이너스 30m 플러스 25는 4m. 이항하면 마이너스 34m 되겠죠? 근데 지금 구하라는 게 뭐니? 모든 실수 m 값의 합이래. 요거 이제 인수분해가 지금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써서 더해도 되지만 m 값의 합이니까 근거하기 주관계 쓰면 되겠지? 그래서 9분의 34가 정답이다. 되겠죠? 자, 그 다음 52, 53쪽 78번. 요 그때 선생님이 예제로 쭉 써서 필기하라고 했던 문제지. 그래서 자, 세 유리수 ABC가 주어져 있을 때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다. 그러면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했죠. 다른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하면 안 된다 했어. 개수 조건을 봐야 돼. 유리수 ABC는 맞는데 여기가 지금 무리수기 때문에 이 무리수의 켤레근 성질을 쓸 수 없다. 개수들이 전부 유리수일 때만 켤레근 성질을 쓰는 거야. 이 근이 허술 때는 개수들이 전부 실수여야 켤레근 성질을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 조건을 잘 생각을 해야 돼. 해서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하냐? 켤레근 성질 못 쓰니까 그러니까 대입밖에 없는 거야. 근이니까 대입을 할게. 의 완전 제곱 플러스 루트 3b에 2 플러스 루트 3 집어넣고 더하기 c는 0. 전개는 일단 해야겠지. 7 플러스 4 루트 3에다가 2b 루트 3 플러스 3b 플러스 c. 자, 요거를 이제 유리부, 무리부끼리 묶어볼게. 7a. 그 다음에 3bc가 유리수죠, 일단. 그 다음 무리수. 4a. 루트 3으로 지금 묶을 거야, 이렇게. 루트 3으로. 4a 묶이고, 요거 2b 묶이게. 그게 빵이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풀려면 각각이 빵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요거 빵, 요거 빵. 해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b가 마이너스 2a죠. 그럼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b가 마이너스 2a니까 a 더하기 c가 0이네. c가 마이너스 a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되겠지. 그쵸? 해서 우리가 이건 많이 해봤죠. a는 a, b는 마이너스 2a, c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대입하면 된다. ax제곱 다음 마이너스 2ax 다음 마이너스 a 루트 3 뺐네. 마이너스 2a 루트 3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a로 나누면 이제 깔끔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얘는 뭐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될 거니까 근해 공식을 쓰면 나머지 분을 구할 수 있거든. 자, 짝수공 써볼게. a분의 마이너스 절반 얼마 루트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루트 3 플러스 2등가 마이너스 2등가 이렇게 두 개의 해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지금 알파는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요게 베타겠네. 그래서 답은 뭐 계산만 하면 끝나죠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이니까 이거 유리화하면 되겠죠.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 플러스 2 곱하시면 2 플러스 루트 3에 밑에는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다 사라지니? 그렇게 되겠네. 되겠죠? 자, 80번 질문이니? 80번? 80번 해볼게요. 이걸로 마무리 해볼게. 자, 보면은, 포인트만 딱 읽어볼게요. 한변 길이가 2랑 2K래. A, B, C, D, 2짜리, EFGH는 2K짜리래요. 한변 길이가. 그러고서 쭉 그려져 있고, 포인트는 이제 여기지, 중점, 이렇게 이었고, EJI, AKJ가 EJI의 3배, 2분의 3배다. AKJ. 이게 EJI의 2분의 3배래, 2분의 3배. 그럼 넓이를 좀 식을 표현을 해야 되겠네. 근데 지금 미지수 나져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미지수 하나는 설정을 해놓고 넓이를 좀 표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도 어디를 미지수로 넣든 문제는 풀릴 건데, 웬만하면 좀 이제 의미가 있는 대로 하면 좋겠죠? 이게 정사각형이기도 하고, 써먹을 수 있는 게 45도라는 게 예쁜 게 정사각형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좀 써먹기 위해서, 어디를 놔도 상관없어요. 여기를 한번 x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x라고 해보면 여기도 x일 거고, 이 직각 이등변이니까 이 높이도 x겠네. 그럼 얘 넓이는 일단 표현이 끝났네요. 그러면 저 왼쪽 것만 하면 끝나네요. 근데 지금 요거 ABCD의 한 변이 2니까 요 절반 길이는 1이죠. 해서 요 길이는 1 빼기 x가 되겠네. 1 빼기 x. 1에서 x 뺐으니까. 그럼 직각 이등변이니까 요 놈도 1 빼기 x겠네. 이렇게 하고 이제 식은 끝났죠. 자, 써볼게. 왼쪽 거 AKJ의 넓이는 2분의 1, 1-x의 제곱일 거고. 저 EJI는 밑변이 2x, 높이는 x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은 치고 1-2x 플러스 x제곱이 2x제곱이다. 우변으로 정리하면 이런 2차 방정식이 일단 나오겠네. 구하라는 게 뭐니? 2분의 3배라고? 2분의 3배를 때려야겠지? 곱하기 2분의 3. 하면은 요것도 여기 약분돼서 1-2x 플러스 x제곱은 3x제곱이니? 그쵸?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구하라는 게 지금 한변 길이가 2k짜리니까 그 k값 구해라. 일단 x는 구했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쓰면 되겠지? 짝수 공식 써보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인데 길이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는 빼야겠죠. 그래서 요게 일단 x가 될 것 같아. x 길이는 양수니까. 그래 놓고 이제 안 쓴 그 EFGH니? 걔의 길이가 2K라는 거 써야겠죠? 2K. 2K는 2K. 그러면 한변 길이가 2K니까 대각선 길이는 1대 1대 루트 2. 피타고라스를 쓰면 2루트 2K가 나오겠죠? 피타고라스 쓰면 2K, 2K. 요 2G 길이가 2루트 2K가 나오는 거예요. 2G 길이가. 대각선 길이가. 그러면 2O 길이는 그거의 절반인 루트 2K겠네? 2O 길이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길이가 이제 1이잖아. 따라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선생님이 천천히 한번 써볼게. 2O 길이가 일단 우리 쪼개보면 여기를 H라고 한번 해보자. H 안 쓰였죠. H라고 한번 해보면 2H 더하기 HO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쵸? 맞니? 여기까지.
근데 EH 길이가 지금 우리가 X로 놓은 거잖아. EH 길이가. 요거를 쓰면 되겠죠. 에다가 HO 길이 1 쓰면 되겠네. 계산을 해보면 요게 일단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으로 정리가 돼요. 근데 2호 길이를 우리가 지금 루트 2K로 잡아놓은 거잖아. 문제 여기에서. 자, 여기를 루트 2K로 딱 놓으시면 되겠네. 그럼 K 값이 구해진 거지. 맞죠? 그 다음에 뭐, 그 K 값은 뭐 P루트 2, Q루트 6이다. 뭐 계산만 하면 되겠네. K가 루트 2로 나누면 2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2씩 곱하면 되겠죠. 유리화하기 위해서. 정리해보면 4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6 되겠네. 그렇구나. 그래서 P값 4분의 1, Q값 4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괜찮니? 좋아요. 자, 이제 2권 펴봅시다. 네. 반영. 지금 중요한데? 빨리 갔다 와야 돼. 진짜 중요해. 천천히 설명하고 있을게. 자, 요 이제 2차 함수부터 시작인데, 요 2차 함수가,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실어놓은 문제들이 좀 이제 많이 어렵거든요? 많이 어려워. 그래서 공부하는 만큼 도움이 될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이제 내신 기준으로 얘기를 해준다면, 내신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있겠죠? 뭐, 한 80%의 문제들은 그냥 전형적인 문제들일 거고, 나머지 문제들 가지고 변별을 할 텐데,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쌤이 개념도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볼 테니까 같이 잘 따라가 보자.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 얘들아, 요거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쳐. 그치? 아무 이해가 없다고 쳤을 때, 그냥 이런 거예요. 요거 보자마자 그냥 뭐 떠오르는 게 있잖아. 뭐겠어? 아닌가? 이렇지 않을까? 그치? 이게 2차 방정식 때 맨날 하던 거잖아. 얘가 근이면 얘도 근이다.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잘 돼 있으면 2차 함수도 그냥 같이 나간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야. 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 즉 얘는 0이라고 놨을 때의 근이 요 두 점의 x좌표죠. 그게 하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란 얘기야. 이거의 한 근이. 그럼 또 다른 근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지. 이걸 바로 캐치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뭐하니? 두 근 알았으니까 근과 계성을 써야지. 두 근에 합구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근과 계성을 쓸게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지. 그 다음에 두 근 곱구에 두 근 곱하면 4 빼기 3이네. 1는 a분의 c. 이렇게 얻어냈네. 그래서 뭐 b가 지금 4a니까 c가 a고요. 그 다음에 뭐 집어넣으면 되겠죠. a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a가 y라는 함수다. 하고서 지금 안 쓴 정보가 딱 하나 있지. 0,2 지난다는 거잖아. 대입하면 끝나겠죠? 0 집어넣으면 그냥 a네. a 값이 2다. 이렇게 구하는 거지. 이해하셨니? 혈례근 성질을 쓴다라는 것만 잘 받아들이면 되겠죠? 저 x축과 만나는 점이 결국엔 는 0이라고 놨을 때 근이랑 같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적용을 한다. 되겠죠? 여러분이 계속 느끼게 될 거야. 2차 방정식이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 자, 2번 문제 볼게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f는 0에 두근을 알파, 베타래. 두근 합쳤어. 자, 얘 꼭지점이 2x-7 위에 있다. 이 2차 함수 2번은 내가 좀 별표를 치라고 많이 할 거거든? 2번 일단 별표 쳐. 2번 별표 쳐보고
중요한 문제가 일단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다항식에서 제일 어려운 단원이 뭐였니? 제일 어려운 테마가 무슨 정리야? 나머지 정리가 제일 어렵죠? 사실 다항식에서는 2차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기출을 위주로 얘기를 해야 돼. 항상 이 내신의 변별력 있는 킬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킬러 문제로 나오는 거는 거진 이제 항등식과 그 나머지 정리 아니면 2차 함수 이 두 개에서 킬러 문제가 주로 나온다고 보면 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그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는 우리가 일단 연습을 좀 해봤고, 2차 함수가 또 이제 기출문제에서 모의고사 기출에도 킬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권에서는 내가 그런 개념들을 좀 많이 알려줄 거야. 실전적인 개념들, 킬러에서 쓸 수 있는 것들. 자, 봐볼게.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해줄게.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가지고, 사실 고등학교 3학년도 아니고 그냥 수학 전반에 걸쳐서 2차 함수가 뭐가 중요하냐, 왜 이거를 문제로 내느냐 한다면 크게는 딱 두 가지야. 최대 최소를 묻고 싶거나 대칭성을 묻고 싶거나, 딱 두 가지.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게 2차 함수 그래프가 딱 있어요. 특징적인 의미가 있는 점을 수학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런 데 물어보는 건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랜덤한 점들인데, 그죠? 그래서 이 점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뭐가 발생돼? 최소가 발생되고, 위로 볼 땐 최대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최소를 물을 수밖에 없고요. 또 특징이 뭐야? 또기를 기준으로 대칭이네. 그 대칭성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봐볼게. 이런 거야, 개념은.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 3개 정도만 그려볼게. y는 k1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고, k2가 있고, k3가 있어. 그리고 요거의 대칭축이, 방정식이 x는 p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럼 이제 만나는 교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를 알파1, 알파, 베타1이라 하자. 여기를 알파2, 베타2라고 해볼게. 그리고 마지막 거를 조금 겹치네. 여기다 해볼게요. 알파3, 베타3. 이렇다고 해볼게. 그럼 있잖아. 대칭성이 중요하다 했죠. 대칭성. 요 길이가 다 같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길이를 선생님이 첫 번째 거는 대충 그냥 K는 썼으니까, 우리 K1은 썼지만 K는 안 썼죠? K, L이라 하자. 길을 L이라고 해볼게. L. 잘 봐봐. 그럼 베타1이란 거는 P에서 L만큼 더 간 점이지. 맞죠? P에서 L만큼 떨어진 점이잖아. 요 알파 1이란 건 어떻게 돼? P에서 L만큼 빠진 점이지. 그쵸? 그래서 보니까 알파 1하고 베타 1을 더해보니 알파 1은 P 빼기 L이고 베타 1은 P 더하기 L이잖아요. 얼마가 나온 거야? 2P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잘 봐봐. 베타 2, 알파 2도 마찬가지 원리 아니겠니? 뭐 L 프라임, L 프라임하고 나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 놈은 P 플러스 L 프라임으로 될 거고, 얘는 P 마이너스 L 프라임으로 되겠죠. 그럼 두 개 더하면 L 프라임 사라지는 건 똑같지. 해서 알파 2 더하기 베타 2도 얼마가 나오는 거야? 2P가 나오는 거야. 쭈루루. 그치?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 그냥 전부 다 얼마가 되는 거야? 2P가 된다는 거지. 2P가. 결론을 내볼게. 결론을 내면 2로 나누면 이 P라는 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를 얻을 수 있죠. 뭔 얘기야? 어떤 이 X축과 평행한 직선하고 2차 함수가 만나. 그럼 교점이 일단 두 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어. 만난다고 치면. 그러면 그 두 점의 절반이 그냥 대칭축인 거야. 근데 자연스럽죠, 근데. 그치? 그거의 중간점이 대칭축 P다. 이해하겠니?
이거 전부 다 일단 이해가 돼야 내가 수업을 끄고 가거든요. 이해됐어요? 끄떡끄떡. 끈 해줘야 내가 반응을 넘어가겠죠? 이거 이해 안 되면 못 넘어가. 우리 인우. 됐어? 어. 자, 그러면 문제풀이 설명해볼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선생님이 습관 연습을 시키는 거야. 알파고 베타잖아. 두 개 더한 게 6이래.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돼? 2로 나눠야 돼. 알겠죠? 대칭축이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3이야, 3. 이 대칭축이 의미하는 게 결국에 뭔데? 꼭지점에 X좌표잖아. 근데 그거의 꼭지점이 요거 위에 있대. 또 키워드지. 위에 있다, 지난다, 만난다, 대입이야. 대입하면 얼마니? 꼭지점이 3,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풀이가 끝난 거지. 꼭지점 3, 마이너스 1이고 최고차 한계수 1이라고 알렸으니까 이렇게 적성하면 끝. 0 대입하면 답이죠. 맞겠지? 오케이. 뭐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그 의지를 내가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해보면 특히나 이차함수 단어는 어, 이게 뭐 조금 자뻑은 아니고 내가 좀 잘 가르쳐. 미안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 많이 알려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많이 얻을 거야. 이해되겠지? 알겠죠? 자, 미안해. 나를 믿고 공부하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3번 볼게. 기본적인 문제도 내가 개념은 설명을 할게. X축과 만나도록 하면 어떻게 하면 되니? X축과 만나는 우리 이차 함수의 X축과 위치 관계는 총 세 가지죠. 두 점과 만나거나, 한 점과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D가 0보다 크다. D가 0이다.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만나는 건 뭐야? 만나는 거? 요거 두 개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D가 0 이상이다 그냥 쓰면 괜찮을 것 같아. 이해하겠니? 그치? 그래서 뭐 구해보면 이거 한 번만 해볼게. 짝수공식 쓰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3K 마이너스 12 얘가 0 이상이다. 풀면 K가 4 이상 나오겠죠? 자, 4번 2차 방정식 문제야. 2차 방정식 문제. X축과 알파 베타에서 만났는데 그게 근이라고. 그치? 이렇게 만나잖아? 이게 그냥 근이야, 근. fx가 x축과 만난다라는 건 x축의 방정식은 y는 0이잖아. 그래야 만난다는 건 fx랑 0이랑 같다고 놨을 때 구해지는 근이 알파 베타란 얘기다. 해서 이걸 알파 콤마 0을 막 대입하고 베타 콤마 0 대입하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야. 그냥 2차 방정식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근거하게 성하게 쓰는 거지. 이런 포인트만 빨리빨리 딱 여러분들이 깨달을수록 2차 함수 단원이 좀 쉬워질 수 있어. 이렇게 구하겠죠? 구하라는 건 뭐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4a 제곱 그 다음에 4a 제곱 마이너스 24니? 그럼 8a 제곱 마이너스 24니? 뭐야 근데? 미안해. 선생님 오늘 안경이 없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 마이너스 24가 없죠? 뭐 어디가 틀린 것 같아. 도와줄 사람. 맞고.
어디 틀렸니? 맞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2a. 12 빼기 2a 제곱. 그치? 나 틀린 데 없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a가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되는데 없네. 합공만 넣어보자. 나 맞게 잘 썼잖아. 2a 하고 둥거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14. 그걸 안 썼구나. 미안. 이렇게 되고 지금 a가 자연수인데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D를 써야죠, D를. 4분의 D를 써볼게.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2A 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지?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0보다 커야겠죠? 3A 제곱이 12보다 커야겠다. A 제곱이 4보다 크다니까 A가 2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최소 자연수 A 값은 3이 되겠네. 3 대입하면 98, 72에서 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5번. 이것도 이제 키워드죠.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일단 4분의 D를 한 배씩을 쓸 것 같아. D가 0이어야 되니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왜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지? 벌써 40분인데? 오늘 4시까지 시간 되니? 미안. 시간 뭐 했다고 빠르게 이렇게 된 거야? 할 게 많은데? 한 20문제 풀고 끝나겠네? 오늘 목표가 30문제인데? 마이너스 AC. 좀 빨리 써야겠다. 해서, K제곱 일단 사라지네. 그 다음에 K값에 관계없이니까 이건 항등식 문제죠? K로 묶어야겠지. K값에 관계없이라는 멘트 나오면. 해서, 이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하니까 0이면 된다. 그럼 는빵이지. A값 1, B값도 1이 되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자, 6번. 6번 볼게요. 6번은 잘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그래도 경험을 해봐야 이런 느낌이구나를 알 수 있는 문제라, 괜히 문제를 넣었고요. 한번 해볼게. 자,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B가 양수냐, 음수냐를 묻고 있어. 여기서 이 B의 의미가 뭐냐, 얘들아? B의 의미? B의 의미가 뭐지? B를 어느 정보에서 얻을 수 있어? B가 의미하는 게 뭐야? 2차 함수에서. B가 의미하는 건 y절편이죠, y절편. x에 0 넣었을 때 나오지.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쓰이진 않는데 A의 의미를 찾고 싶어. 이 A는 어디서 의미를 찾으면 될까? 그러니까 2차 함수 일반형으로 표현을 하면 ABC잖아. 여기서 A의 의미는 볼록성이야. C의 의미는 y절편이야. B의 의미는 어디서 찾으면 돼? B는 대칭축이야, 대칭축. 대칭축 안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왜? 대칭축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됐을 때. 그치? b가 저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3-1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이런 것도 했었어요. 축이 요 왼쪽이야. 축이 왼쪽이면 AB의 부호가 0보다 어떨까? 이런 거 했었거든요. 축이 왼쪽이면 AB의 부호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오른쪽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알겠니?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B의 부호를 얻어낼 수 있다. 괜찮죠? 어쨌든 기억번은 자, 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데 그럼 그래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아래로 볼록일 때 위로 볼록일 땐 밑으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아래로 볼록이지? 이거밖에 없겠네. 어쨌든 Y좌표는 무조건 양수겠죠. Y축이 어디 박혀있든 간에 무조건 양수겠지. 자, 이제 니은 디귿의 의미가 뭐냐? A 더하기 B의 의미가 뭐냐면요. A 더하기 B 있죠. 요게 F에 1을 집어넣는 거야. 1을 집어넣어. 요거 한번 적어볼래? 해서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얘는 지금 무조건 떠 있잖아. 그러니까 1이 어디든 간에 집어넣으면 양수죠. 그치? 그러니까 니은 틀렸지? 아니 맞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디귿번 어때? 얘는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마이너스 1. 아, 요건 지금 A, B, C가 아니구나. 자, 그럼 이렇게 하죠. F1을 집어넣을게. 집어넣어봤더니 1 더하기 A 더하기 B잖아. 이게 항상 양수겠죠? 방금 본 그래프에 의하면.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F1에서 끌어낼 수 있고요. F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어쨌든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것도 항상 양수겠지. 떠있으니까. 그쵸? 양수일 거니까 이 양을 해보면 A 빼기 B 값이 1보다 작다가 나오겠네. 그죠? A 빼기 B가 1보다 작다. 아, 여기 마이너스 1. 뭐야, 이거. 조금 이상한데? A 더하기 B. 1 집어넣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 A, B, 1. 아, 내가 기억부를 맞다고 했구나. 미안해. Y좌표는 양수잖아, 양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Y좌표는 양수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 이제 니은 디귿은 F1 값하고 F-1 값은 항상 양수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함수값 대입해서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거 많이 해보지 않으니까 이거 해보고요. 자, 7번 볼게. 이것도 2차 방정식 문제야. 이거 비슷한 걸 지금 몇 문제를 한번 볼 건데 X축과 두 점에서 맞는데 그러면 뭐 지금 아래로 불러오니까 이렇게 만나겠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오래. 얘를 알파로 베타로 놔야 돼. 자, 일반성을 잃지 않고 알파를 그냥 베타보다 작다고 해볼게. 그럼 베타 빼기 알파가 오라는 얘기죠. 뭐 쓰겠어? 큰 거에서 온 게 쓰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지. 알파 베타는 B가 되겠죠. A니? A 이렇게 되겠네. 해서 곱셈 공식 변형 쓰면 되겠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집어넣으면 25 A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5는 빵 이렇게 되겠죠. 되니? 해서 요거 뭐 인수분해는 안 되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 A 값 구하라고 하니까 근각계수 관계 쓰면 되겠지? 4가 되겠네, 4가. 괜찮겠죠? 이게 지금 똑같은 문제지. 8번이. 맞아? 선분 AB, 좀 기다려줄게. 자, 8번. 선분, 방금 7번 문제를 그냥 포장만 다르게 한 거야. 선분 AB 길이가 6이다?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차가 6이다라는 얘기죠. B 빼기 알파가, 베타 빼기 알파가 6이다. 똑같이 푸는 거예요. 똑같이. 7번이랑 정확히 똑같아. 풀이가 단 한 줄도 틀리지 않아? 한번 해보시고. 자, 9번 볼게요. 9번. 이것도 별표 치시고. 이거는 이제 가족권이 핵심이거든요. 가족권. 자가. 지금 이 참수가 A, B, C가 하나도 안 나있어. 그러니까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뭐 나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아래로 블록이라고 해놔봐. 근데 가에서 0에서의 함수값이랑 6에서의 함수값이랑 똑같대. 그죠? 그게 뭔 얘기야? 그게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이야. 걔네 두 개 함수값이 같으려면 이 두 점이 뭐가 돼야 돼? 각각 0하고 6이 돼야 되죠? 이해되니?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여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대칭 축이 x는 3이다. 되겠니? 요 그림 좀 그려볼래? 그림 좀 그려봐, 지금. 가족권 하고선 요거 적어보세요. 쉬는 시간 줄게. 자, 이거 풀고 쉬는 시간 줄게. 이거 풀고. 아, 시간이 너무 빨라. 그럼 가는 해석이 끝났어요. 나 뭐야? 꼭지점 y좌표가 마이너스 4래. 3, 마이너스 4지, 꼭지점. 축이 3이니까. 그지? 그래서, 나 어떻게 쓸 수 있어?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a죠? 그래서, 꼭지점은 3, 마이너스 4 쓰고, 최고차항 개수 a니까, 이렇게 작성 끝낼 수 있겠지. 미지수가 하나 남았네? 조건 하나 필요하네? 그러니까 다가 있는 거야. 아, x축과 두 점 AB에서 만나고, 방금 봤던 표현이네. AB, 선분 AB 길이가 4다. 이거 전개해볼게요. 일단, A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9A, 마이너스 4죠. 여기에서 뭐해? 지금, 베타 빼기 알파가 4라는 거야. 아까랑 풀이가 완전히 똑같죠, 이젠? 근거계성을 쓰면 합은 6이고, 곱은 A분의 9A-4네. 곱셈공식 변형 쓸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인데 대입을 해보면 16은 36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4알파 베타니까. 해서 A 곱하고 그냥 풀면 끝나. A 곱해볼게. 뭐 정리한 다음에 A를 곱하는 게 조금 더 낫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A를 양변에 곱한 거야. 해서 정리하면 16 남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되겠죠? A가 결정되는 거지. 가조건이 포인트였어요. 가나를 통해서 바로 꼭지점을 알 수 있다. 조금만 쉬었다가 내가 들어온지. 아이고. 왜 이렇게 피곤해? 어? 자, 이어서 보자. 우리 지금
9번까지 했고, 그 다음 10번 봅시다. 10번.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이 묻는 식. 그치? 2차 방정식에서 요거 봤던 기억 있죠? 그래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자, 이거 해석 좀 해볼게. fx는 0의 부근이 마이너스 3하고 2잖아. 지금 그래프 상황을 보면. 그러고 요거의 식은 합구하라. 완전히 똑같죠, 지금. 요거의 부분은 요 세모 부분이 마이너스 3이 되고 2가 되면 되죠. 그래서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이다. 요거 하나 풀고요. 그게 2다. 이렇게 풀면 끝나겠죠. 2x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1일 거니까 두근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해지겠네. 이해되니? 그치? 그 다음 똑같죠? 13번도? 얘가 x축과 만나는 점 두근 합 준 거야. 그리고 얘 실근 합구하라. 또 똑같이 해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20인 상황이지? 구하는 거는 요거는 0의 실근. 이 세상에서 f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애는 알파와 베타밖에 없다. 해서 2x-3이 알파가 되어야 되니까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3 그리고 2분의 베타 플러스 3으로 풀면 된다. 두 개 더하면 되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이 정답이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래? 20이래, 20. 그럼 2분의 26이니까 13 되겠네. 13, 20, 26? 뭐야? EX 마이너스 5구나? 5,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10. 그래서 15가 되겠네. 다른 게 없죠, 진짜? 이건 그냥 2차 방정식 문제야. 자. 다 적었니? 다 적었어? 14번 볼게. 별표 치죠. 14번 별표. 요 표현 있죠? f2 플러스 x, f2 마이너스 x. 자, 여기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 얘는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a가 잡혀있다고 해봐. 그럼 거기서 요거의 의미는 x만큼 떨어진 a 더하기 x에서의 함수값이야. 맞죠? 그 요놈의 의미는 x만큼 똑같이 떨어진 a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죠? 걔가 항상 같단 얘기지. 항상. 항상. 그래 보면 그런 느낌이 되겠지? 이게 되겠네? 물론 무조건 이런 그래프는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x는 a가 대칭축이다. 이걸 알 수 있죠.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요 의미라는 얘기야. 저걸니? 바삐바삐 적어야지.
자, 그러면 이 식의 양변의 x에다가 x 대신에 한번 a 빼기 x를 대입을 해볼게. 되겠지? 자, 그럼 무슨 식이 생기냐면 x 대신에 집어넣는 거야. x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어지겠죠? 그치?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더라. 이걸 얻을 수 있겠죠. 이것도 적어보세요. 됐니? 해서 뭐야? x는 a가 대칭축이라는 걸 의미하는 식을 우리가 지금 두 표현을 본 거야. 이해되겠니? 킬러 문제에서 잘 쓰여. 이걸 보자마자 대칭축 표현이구나 아시면 돼. 자, 요거는 뭐 그렇고 이거의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단 얘기야. f600x랑 fx랑 같대. 그럼 요게 의미하는 게 뭐니? 대칭축이 x는 6이 아니고 x는 3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 표현이랑 같은 표현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더하기 x랑 3 마이너스 x랑 같더라. 이 표현이 이게 같은 표현이죠. 두 개가. 완전히 이해되니? 되겠죠? 진짜 중요해. 이 14번 풀이가. 자, 그럼 풀이를 해볼게. 필기해. 적어줄게. 기다려줄게. 됐니? 자, 그러면 저 식을 보면 저게 대칭축이 얼마란 얘기야? 저 조건에? f2 플러스 x랑 2 마이너스 x랑 같다는 얘기는 축이 2라는 얘기지? 그치? 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요거 묻는 거 있죠? 얘의 두 근의 합과라고 하면은 보통은 방금 문제도 봤듯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주잖아. 어쨌든 방금 문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그걸 주지 않았어. 그냥 내가 아는 건 뭐만 아는 거야? 축이 x는 2라는 것만 아는 거야. 그러고는 저놈의 두 근의 합을 구해달래. 자, 일단은 내가 알던 대로 끌어는 볼게. 그러니까 fx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고 일단 필요한 식을 끌어는 볼게.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이 세모 부분이 알파고 베타면 되니까 내가 구하는 거는 2x-4가 알파야 되니까 x는 이렇게 구해지겠죠? 여기까지 100% 납득했니? 되겠지. 그치? 그 두 근의 합은 이거 두 개 더하면 답이죠. 따라서 정답은 일단 정답 먼저 써놓으면 요거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근데 정보가 축이 2라는 것밖에 없잖아? 그 축이 뭔데? 이거죠? 아까 얘기했다. 그치?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다. 이렇게 푸는 거야.
되겠니? 부분의 절반이 축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는 문제죠, 지금.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개념이랑. 정리해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요 방금 푼 셈이 14번 문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연습이 잘 됐다.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서 연습이 잘 됐다 하면 딱 보자마자 축 2다. 머릿속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다. 암산으로도 풀 수 있는 거야. 이 문제. 그쵸? 딱 정해진 키워드만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15번 볼게요. 이제 2차 함수랑 직선 간의 위치 관계로 이제 넘어왔는데, 왼쪽은 지워도 되겠지. 이것도 그냥 x축과의 위치 관계랑 똑같아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3가지가 있죠.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 어쨌든 근데 핵심은 이거지. gx라고 쳐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만나는지 뭐 만나는 교점을 파악을 하려면 요거 두 개를 같다고 놓고 푼단 말이야. 중학교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어떤 두 그래프가 만난다 하면. 그럼 이걸 풀려면 당연히 넘기겠죠. 그치? 이 단원이 이게 전부거든요. 넘겼을 때 이 차수가 뭐냐?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게 방식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함수의 차함수지? 차함수면 차수랑 최고차 함수를 당연히 따져야 되지 않겠니? 근데 지금 여기서는 F가 2차고 G가 1차인 상황이야. 직선이니까. 2차 빼기 1차니까 이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여전히 2차인 거고 F의 최고차 개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쵸? 어쨌든 간에 이건 여전히 2차 방정식이다. 그럼 요걸 풀면 글이 맥시멈 2개, 1개, 0개까지 나오겠지? 그럼 요거의 글이 2개면 실제로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요거의 글이 하나면 접하는 거고 0이면 안 만나는 거고 그죠? 그래서 판별식으로 똑같이 적용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보면 뭐 2차 함수 대충 그려. 아래로 불러. 바로 y는 x가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고 지금 대뜸 표현한 게 뭐냐면 그 A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D라는데요. CD. 이렇게 내렸대. 그 CD 길이를 6으로 준 거야. 그게 뭔데? 여기 알파고 베타로다가 베타 빼기 알파가 6이라는 거 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문제지? 그지? 그 베타 알파는 뭔데요? 같다고 놓고 푼 두 근이겠지. 이거 두 개를 같다고 놓고 푼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럼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겠죠? 그래서 근각에서 관계를 쓰겠지? 는 EX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네?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자. 정리를 잘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의 K 플러스 알파 베타가 K제곱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첫 시간에 푼 문제랑 정확히 똑같은 문제가 된다. 똑같다는 거 공감되죠? 그쵸? 아까 푼 문제랑.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 쓰면 돼요.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36이겠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4배의 K 플러스 1의 제곱 되겠네. 지금 곱셈공식 변형 쓰는 거야. 에다가 4알파 베타 빼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8K 플러스 4만 남네요. 8K가 30이니까 K 값 4가 된다. 어때? 잘 이해되니? 이해됐어?
똑같다는 거 이해되겠죠? 그걸 계속 느껴야 돼. 똑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16번은 이거의 하위 호환 문제지. 두 개 만난대. 근이 마이너스 1하고 그냥 이란 얘기야. 맞죠? 근각에서 관계를 쓰면 되겠지.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되고 있는 거야? 그지? 방금 푼 문제랑 똑같잖아. 같다고 놓고 근을 구할 때는 같다고 놓을 거잖아. 어쨌든 무조건. 그러고 이항을 하겠지. 이거에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2다. 두 근의 합, 근각의 성분의 A. 두 근곱, 마이너스 B. 이렇게 푼다는 얘기야. 어. 자, 18번. 표현만 조금 다른 거죠. 다른 포장들을 연속을 시키는 거야.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난데 알파, 베타에서 또 같다고 놓고 또 알파, 베타. 근각의 성분. 그쵸? 완전히 똑같다. 19번.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두점 알파, 베타. 또 같다고 놓고 이항에서 푼 두 근이 알파, 베타다. 두 점 사이 거리가 4다. 또 제곱해서 곡선공식 변형 방금 푼 거랑 완전히 똑같이 푼 거. 이해되니? 되고 있는 거지? 그치? 쌤이 대표 문제를 지금 이게 지금 전부 다 풀이가 완전히 똑같아. 그러니까 대표 문제를 쌤이 풀어줬잖아. 여러분들이 혼자서 복습해보시면서 뭐 답지도 봐가면서 좀 그걸 느껴보면 된다는 얘기야. 자, 20번 풀어볼게. 2차 함수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역시 같다고 놓고 풀겠죠. 플러스 2m. 요거랑 뭐랑? 3mx 마이너스 3m. 뭐, 그 다음에 이항 하겠지, 당연히. 이항을 해볼게요. 계산 좀 해놓자.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4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4의 x고, 2m 플러스 3. 정리하면 일단 이렇게 되겠다. 근데 그게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교점의 x좌표의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대.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요 교점이 알파고 베타면은, 두 개의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이미 2차 방정식에서 풀어본 거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한 근을 알파라고 놓으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알파로 놓으면 되겠지. 그게 2차 방정식 때 했었던 거니까. 그러고 뭐해? 두 근 가지고 근각의 성분 쓰겠죠. 두 근 합 빵이네. 그게 근각의 성분을 쓰면 m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4다. 여기서 n 값이 구해지겠네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m값이 일단 마이너스 4거나 1이겠네. 조건이 있나? 없네. 마이너스 4고 1이고 저희 제곱을 써야겠죠? 두 근의 곱. 두 근 곱해보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네. 그게 a분의 c 때리면 2m 플러스 3이죠. 여기서 걸러지겠네. 자, 첫 번째 이제 만약에 m값이 마이너스 4라고 치면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가 되네. 그래서 알파 제곱이 5가 예쁘게 나오죠. 근데 만약에 m이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5가 되는 거지. 이건 모순이죠. 제곱이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되겠지? 첫 번째 경우가 정답이고 구하라는 건 뭐야? 이거에 해당되는 m 값이니까 마이너스 4 대답하면 됩니다. 괜찮죠? 아직까지는 2차 함수 문제는 없었어. 그지? 2차 방정식 문제. 자, 21번도 별표 치시고. 이거 어렵진 않은데 요거를 잘 이해를 하면 이제 다른 문제도 풀 수 있다. 뒤에 이제 요거 한번 풀어보고 또 다른 연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자, 2차 함수 뭐
몰라. A, B, C 그냥 그려졌대. MN도 안 줬어. 그냥 알파벳에서 만난대. 그러고서는 그냥 너무 불친절하지? 그냥 구하래. 자, 기억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냐? 기억번은 뭐야? 그냥 요 이차함수의 판별식이잖아. 그러니까 예호의 D가 0보다 크냐는 얘기야. X축과 지금 안 만나죠? D가 0보다 작아야겠지? 그치? 보이니? 잘 보여? D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 이거의 의미가 뭘까? B 빼기 M의 제곱. 이거 의미 좀 파악해봐. 요거. 저게 뭐처럼 생겼나 되게 센스를 부리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곱이고, 빼기고, 4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핵심은 2차 함수와 1차 함수, 이 직선이 만나는 그 위치 관계를 볼 때는 일단 같다고 놓고 이항을 해서 그 2차 방정식을 해석을 해서 위치 관계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프 간의 관계지만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맞지? 그치? 그게 핵심이잖아. 그래서 이걸 풀겠죠. 이걸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야, 지금. 그러고 보니까 여기 들어있지. B 빼기 M이 여기 들어있고, C 빼기 N이 여기 들어있어. 딱 4가 들어있잖아? 아, 요거의 판별식을 구해봐라. 요거 판별식을 그냥 D라고 해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 C일 건데, 얘가 지금 교점이 몇 개야? 2개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의미만 알면 되게 쉬운 문제고요. 자, D급번은 뭐겠니? 아, 요렇게 같다고 놓고 이 방정식을 접근을 해보면 이거의 두 근이 알파고 베타겠지? 두 근 근과계수 관계 쓰란 얘기야. 알파 플러스 베타 해보니 마이너스 A분의 B 빼기 N 딱 나오네. 알파 베타 해보니 A분의 C 빼기 N이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다 다 맞는 보기가 되겠지. 괜찮겠죠? 이전 문제를 안 푼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38번 봐보세요. 잠깐 이거랑 같이 연결을 해서 볼 거야. 자, 봐보면 이게 모의고사 기출이거든요. 자, 일단 함수식을 볼게. 얘는 1ab 이렇게 줬고 얘는 마이너스 1cd 이렇게 돼 있대. fx는 x축에 지금 접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접하니까 d는 0을 일단 쓰겠지. 그치? 그 다음에 fg가 뭐 1사분면, 2사분면에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포인트죠. 1사분면, 4분면을 쓸지 안 쓸지는 일단은 모르겠어. 근데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포인트야. 자, 이렇게 하고 하면 이거 괜찮죠? 이 정도만 딱 이렇게 올려놔볼게. 이렇게 하고 풀이를 좀 해볼게요. 잘 보이려나? 이쪽 잘 보이니? 여기? 이쪽 잘 보여? 가나다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번 보자. a제곱 마이너스 4b 지금 함수식이 요거랑 또 뭐였지? 마이너스니? cd니? cd 맞아? cd? 맞아?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놨을 때 접하니까 일단 요거 판별식 우리 쓰기로 했죠? a제곱 마이너스 4b가 접하니까 0이다. 이렇게 기억번을 일단 맞았어요. 자, 니은번. 갑자기 기억번은 괜찮은데 갑자기 여기서 D로 바뀌어버렸어.
자,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합답형 문제라고 불러요. 합답형. 합답형 문제는 푸는 방법이 딱 두 가지야. 가나다를 개별적으로 해석을 하는 문제가 있고, 기억을 풀어서 니은 연결하고, 기억, 니은, 님에서 디귿 푸는 연결형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난이도는 뭐가 높겠어? 후자가 높겠죠? 뒤에 거가 방금 말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다 풀 때는 기억을 써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꼭 해야 돼. 여기까지는 납득됐지. 그러면 기억을 써먹을 거잖아. 기억에서 얻은 정보가 뭔데? a제곱은 4b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4b 빼기 4d가 지금 0보다 작냐 묻고 있어요. 이거랑 같은 말은 뭐야? 4 나누면 b 빼기 d가 0보다 작냐를 묻는 거고, 요거랑 또 같은 말은 뭐야? b가 d보다 작냐를 묻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됐니? 됐지? 자, 그럼 봐봐. 쌤이 아까 뭐라 했어? b하고 d가 지금 여기 들어있죠? 얘 의미가 뭐라고? 아까 뭐라 했니? 얘 의미가? 여기서 b, d의 의미가 뭐라 했어, 쌤이 아까? y절편이었지, y절편. 그죠? 여기 y절편이야. 그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F의 y절편이 G의 y절편보다 밑에 있냐를 묻고 있는 거야. 그래프를 봐봐. F의 y절편이 G의 y절편보다 밑에 있잖아. 그 맞는 보기를 되는 거야. 이해하겠죠? 디귿번. 디귿번 뭐야? 연습 한번 해봤으니까 보이지? 제곱에 마이너스 4 들어있고 어쩌고. 그치? 우리가 어쨌든 포인트는 뭐야? 요거 두 개의 위치 관계를 보려면 기본은 일단은 같다고 놔야 돼요.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보려면 같다고 놓고 방정식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2x제곱에 좌변으로 정리해볼게. a 빼기 cx에 b 빼기 d 이렇게 되죠? 는 0이야. 근데 지금 뭐야? 두 점에서 만나잖아, 두 개가. 판별식을 써야겠지? 판별식 써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 했더니 딱 a 빼기 c제곱에 8에 b 빼기 d 딱 나오죠. 여기 지금 0보다 커야겠지. 두 점에서 만나니까. 맞지? 디귿까지 맞는 얘기. 이렇게. 되시겠죠? 이해하겠니? 정리를 나름대로 잘 해봐야겠지? 뭐, 다른 거는 뭐, 해설지에는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 그 Y절편으로 있는 거. 기억을 니은에 갖다 쓰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정리 잘 한번 해보세요. 자, 22번 볼게요. 똑같은 거지? 2차랑 1차랑 만난대. 같다고 놓고 넘기겠지. 그거에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5야? 다른 한근 3 마이너스 루트 5다. 하고선 근거계수 관계 쓰면 된다. 똑같은 문제고요. 자, 23번 별표 치시고. 역시 모의고사 기출인데 태도 정리 좀 해줄게요. 이거. 그래프가 길어서 한 화면엔 안 담기는데
자, 문제집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뭐 큰 그림으로 보면 그냥 ax 제곱이랑 뭐 2차 함수가 있을 거고 걔랑 뭐 1차가 지금 만나는 상황이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2차랑 1차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돼 있고요. 근데 그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대. 그래서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해봐요. A에서 또 BH에 내린 수선해봐요. 뭐 각각 C라고 했을 때 BC가 2분의 7이다. 자, 이제 해석을 좀 해볼게요. BC가 2분의 7이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 만나는 두 점이 알파, 베타일 때 요거 구해라.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있잖아.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거는 BC가 2분의 7이잖아요. BC. BC를 어떻게 읽어내야 되냐면 세로 길이라고 읽어내야 돼. 내가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 그럼 가로로 된 건 가로 길이겠죠? 세로 길이는 y좌표 차로 구하는 거예요. 가로 길이는 x좌표의 차로 구해요.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인데 내가 왜 알려주겠어? 안 되니까 시키는 거야. 안 되니까. 상위권이건 최상위권이건 일관되게 적용이 안 되니까 내가 이런 걸 주입을 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훈련이 됐다는 가정 하에 생각을 해보면 BC 길이 2분의 7 보자마자 세로 길이로 인식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Y좌표 차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타겟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게 중요해. 타겟팅이 잘 돼야 돼. B의 Y좌표랑 C의 Y좌표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타겟팅이 되는 거야. 내 목적이. 근데 B의 Y좌표는 뭔데? B의 Y좌표를 구하려면 B의 X좌표가 있어야 돼. 이미 있잖아. 베타로. 그죠? 자, 그 다음에 C의 Y좌표는 어떻게 구해? C의 Y좌표는 A랑 똑같죠. 근데 A의 Y좌표는 알파가 있으니까 역시 구할 수 있겠네? 그치? 여기서 조금 갈려. 자, 봐봐. B의 Y좌표를 구할 건데 선택지가 두 개야. 두 개. 베타를 집어넣을 건데 두 개가 만나니까 여기다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쵸? AX제곱에다 집어넣을 수 있고 X 플러스 6에다도 집어넣을 수 있지? 선택지가 A도 구해볼게. A, Y좌표도 구해보면 알파를 이제 집어넣을 거니까 AX제곱에다 집어넣든가 X 플러스 6에 집어넣든가 두 개의 선택지가 있어. 뭘 하는 게 좋냐? 당연히 1차를 선택하는 게 좋은 거야. 왜? 차가 깔끔하니까. 제곱이 안 들어있는 게 웬만하면 계산이 적잖아요. 그래서 1차를 선택한다. 내가 태도 하나 만들어준 거야. 왜냐면 이 문제를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 이런 상황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2차에 넣을지 1차에 넣을지. 내가 태도 말을 해주잖아. 무조건 1차에 넣은 거 선택하면 돼. 됐니? 그럼 봐봐. 나 y좌표 차로 구하기로 했지? 그래 y좌표 구해놨지? 따라서 두 개 빼면 어떻게 돼? 그냥 베타 빼기 알파지? 그죠? 여기서 여기 뺀 거잖아? y좌표 차? 그게 2분의 7이라면. 근데 베타와 알파는 뭔데? ax 제곱이랑 x 플러스 6이라는 함수랑 같다고 놔서 이항을 해서 이걸 풀어서 얻은 두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6이고 나 아까 푼 기본 문제죠. 그러니까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면 끝나는 문제지.
해서 풀이를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4알파 베타를 빼면 되니까 대입 일단 잘 해볼게. 4분의 49 하고 a제곱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24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런 거 풀 때는 어떻게 하냐? 양변에다가 a제곱 곱하는 거야. 양변에 4a제곱을 곱해볼게. 양변 4a제곱 4까지 지워주기 위해서 곱해보면 49a제곱이 될 거고 4에 제곱 곱하니까 4a 남아가지고 96a니 이렇게 되겠네. 자, 인수분해가 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되기를 바라야겠지? 근데 되네. 49랑 1이랑 둘둘이 98. 아, 안 되네. 하나가 마이너스 4죠. 여기가 마이너스 4죠. 이렇게 되네.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49분의 2는 느낌상 아니겠지? 뭔가 걸러주는 게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두 개 구할 수 있다. A가 아래로 물르기냐, 아래로. 이게 정답이죠. A 값은. 뭐 구하라는 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계산만 하면 되겠지. 되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썼지만 결국엔 이게 키워드만 딱딱 아이디어만 적혀 있으면 풀이는 생각보다 간단해. 그래서 복기를 한번 좀 해볼게. 이 문제 복기를.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야. 알파 베타라고 줬어. 안 줬어도 놓겠죠. 두분이 알파 베타라고 놓을 거니까. BC 길이 어떻게 읽어야 된다? 세로 길이로 앞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거. 가로는 가로 길이. Y좌표 차니까 타겟팅이 Y좌표에 타겟이 될 것 같아. 근데 B의 Y좌표는 그냥 베타 집어넣으면 되는데 선택지가 두 개인데 1차에다 집어넣어. 내가 알려준 거고. C의 Y좌표는 A랑 똑같으니까 알파 집어넣을 건데 걔도 1차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식을 써봤더니 이렇게 되고 그냥 기본적인 2차 방식 풀이더라. 이거 끝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그 굵직굵직한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4번 힘내봅시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도 어쨌든 판별식으로 적용한다. 적어도 한 점에서는 뭐야? 그냥 같다고 놓고선 D가 0 이상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적어도 한 점이란 건 한 점에서 만나든가 두 점에서 만나든가 이렇게 되니까 그치? 같다고 놓고 이항한 다음에 판별식 구해서 D가 0 이상이다.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자, 25번은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26번 항상 위쪽이야. 키워드는 항상이죠. 항상. 그러니까 이게 뭐니?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독해를 해볼게. 항상 그러니까 위쪽은 큰 거고 아래쪽은 작은 거야.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항상 얘가 커야 된다. 이렇게 일단 식을 쓰겠죠. 그러고 넘기겠지. 이게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아래로 블록이잖아. 아래로 블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어때야 돼? 이렇게 생겨야지 뭐. 그쵸?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D가 어때야 돼? D가 0보다 작다를 쓰면 되겠죠? 지금 짝수니까 짝수공식 써볼게. 절반의 제곱 K-3의 제곱 마이너스 A식 뭐 그냥 판별식을 써도 똑같이 나와요.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에 마 K제곱 플러스 15고 정리하면 마 6K 플러스 24 예쁘게 나오네. 걔가 0보다 작아야겠다.
그래서 K값이 4보다 크다. 최소는 5가 되겠지? 근데 항상 위쪽에 있다는 항상 요게 성립해야 되니까, 항상 커야 되니까, 똑같이 넘기고, 여기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면 떠 있어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근이 없어야 되니까,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해 되겠지? 그치? 좋아요. 오늘 그래도 목표치를 좀 이루고 있네. 기분이 좋다. 그 왜 안경을 벗은 거야? 피곤해하는 걸 보이면 선생님 미안하잖아. 조금 남았어, 조금. 44분이에요. 50분에 끝내줄게. 자, 이것도 그냥 멘트거든, 멘트. 저 이차함수가 얘랑도 접하고 얘랑도 접한대. 접한다는 우리가 뭐로 푸는 거야, 항상? D0 쓰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 같다고 놓고 D0 한번 쓰고 요거 같다고 놓고 D0 한번 쓰고 이해되지? 그치? 그게 동시에 접한다죠. 그 풀이 해볼게. 근데 얘는 뭐 그래서 같다고 나서 식을 두 개 쓸 건데 왜 A값이 뭐 두 개 나올 것 같은데 뭐 하나로 구하라고 돼 있죠? 뭐 동시에 접하는 A값이 하나겠지. 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놓고서 이항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D 한번 쓰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근데 뭔가 인수분해가 돼야 예쁠 것 같은데 그치? 한번 확인해보자. 불안하니까 그렇지. 역시 A 플러스 마사 이렇게 그래서 마사 여기서 A 값이 A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 또는 3이겠죠? 이렇게 두 개 구했고요. 겹치는 게 이제 하나 딱 나오겠네. 두 번째는 요거랑 두 번째 직선이랑 두 번째 직선 누구야? 5x 플러스 4 같다고 놓고 또 넘기겠지. A 빼기 그럼 반배씩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33 는 빵. 요거 인수분해도 되죠? 요것도 31 마바로 그래서 A값 3 또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겹치는 거는 3밖에 없겠네. 동시에 접하는 건 3이다.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였어. 그 다음에 뭐 29번 이것도 이제 표현의 차이인데 접하긴 접하는데 2,3에서 접한다. 그럼 내가 한번 이거 설명을 해볼게. 말로만 그냥 구조를. 여러분 지금 미지수가 두 개죠? 그럼 조건 두 개 필요하지. 그치? 접한다 D는 0 써서 조건 하나 나오겠지? 그리고 이 이차함수가 2,3 지나니까 대입해서 조건 하나 나오겠지. 12개 나오니까 무조건 풀겠죠. 그냥 연립하면. 이해되니? D는 0으로 하나, 2,3 대입해서 하나. 두 개 연립하면 된다. 구조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미지수 개수에 따라서 내가 얻어야 되는 조건이 몇 개냐. 딱 파악만 하면 문제풀이 쉬우니까. 그죠? 자, 오케이. 넘어와서 32번 볼게요. 요거 하고 끝내줄게, 요거 하고. 자, 역시 뭐 만난데. OA 대 OB가 1대1이에요. 우린 해봤지. 비율 나오면 기본적인 태도는 뭐야? 무슨 표현? 한 문자 표현한다. 맞죠? 내가 그 연습시켰지? 그래서 OA를 K, OB를 2K 놓는 거 OK 좋아. 그것도 좋은 접근이야.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이 단원이 뭔데? 2차 방정식 단원 아니야?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죠?
그럼 OAOB보다는 내가 필요한 건 뭔데? 그 밑에 아니겠니? 밑에? X축 위에 뭔가 비율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는 거지.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1대 2면 요것도 1대 2일 거야. 그 얘 K, 요거 2K로 이렇게 놓는 거야. 맞지? 근데 조심할 거 하나 있지. 얘는 음수죠, 음수. 요것만 조심하면 되지. 그죠? 해서 그 다음 풀이는 똑같아. 두 개 만나는 거니까 그냥 같다고 놔. 그리고 이항하죠. 의 두 근이 K랑 마이너스 2K. 아이고, K를 선생님이 써버렸네. 다른 문자로 바꾸면 되겠지? P로 하자, P로. 그 다음에 뭐해? 근각의 조항도 쓰면 되죠. 두근 합,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K다. 두근 곱, 마이너스 2P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여기서 P값 결정되네. P제곱이 4니까 P값이 이거나 마이너스 2고요. 조건이 있을까? 양수 K래. 오케이. P가 2인 경우에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P랑 K랑 같은 상이니까 K값 2. 이때는 K값 마이너스 2. 양수니까 2 대답해주면 되겠네. 오늘 내용 잘 아시겠죠? 2차 방정식이랑 다를 게 없다. 계속 2차 방정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 자, 고생